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녹조에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조의 광합성 작용을 이용하는 건데 유해 물질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부담금이 내년부터 200만 원 이하로 줄게 됩니다. 일부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박테리아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흔히 녹조라고 하면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녹조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이 광합성 작용 때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기를 얻으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합성 기능 자체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다음에 전자를 그 형성해 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들을 이용해 갖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이제 효율도 높은 어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식물의 세포를 분리하고 바늘을 꽂아 전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은 물속에서 세포 낱개 단위로 존재하는 녹조류에 주목했습니다. 살아있는 녹조류를 유리 위에 얇게 펴 바르고 나노바늘 수천만 개가 달린 판을 덮어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적절한 압력을 가하자 녹조세포 100만 개 가운데 10만 개에서 전자가 흘러나옵니다. 녹조판을 가로 세로 10cm 크기로 만들면 꼬마 전구 한 개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전류입니다. 생존력이 굉장히 좋아서 작동을 이제 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이 최소 일주일, 약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녹조 태양전지의 효율은 기존 태양전지 효율의 1000분의 1 정도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고 골칫거리 녹조를 활용해 전기를 얻는 만큼 친환경 태양전지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입니다. 위원회는 또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항생제 사용이 선진국들보다 지나치게 높아 오남용과 슈퍼박테리아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이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65개국의 항생제 사용 데이터를 취합한 항생제 사용 지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룬디는 1,000명당 하루에 4.4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지만 몽골은 15배 많은 66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28명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26명, 이탈리아 2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14명, 캐나다는 17명입니다. WHO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항생제가 부족해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박테리아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정했습니다. 침 치료는 한방의 주요 처방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침끝이 납작한 칼날처럼 생긴 도침. 척추와 후관절, 신경근 주변에 섬유화되거나 굳게 뭉친 조직을 자극하는 특수침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 디스크의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도침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 김영일 교수팀이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감소와 기능장애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디스크 있는 부위를 자극을 해서 이완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거든요. 그 치료법을 서로 비교해서 임상실험을 했는데 통증이 훨씬 더 도침해서 빨리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허리 디스크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했을 때 도침 치료가 기존 침 치료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주 동안 모두 4차례 도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총 6차례 받은 일반 침 치료 환자보다 통증과 기능장애가 크게 좋아진 겁니다. 이러한 호전 정도는 도침 치료가 반복됨에 따라 증가했고 도침 치료 2주 뒤에도 지속적으로 호전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점점 이제 호전이 돼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지금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거의 나았어요.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확인되면서 우리 전통 침구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근거를 확보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캠의 전통의학의 현대적 치료 도구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긴 여성은 다른 쪽 가슴에도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2.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1989년에서 2008년까지 한쪽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3천여 명을 35살 미만과 35살 이상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다른 쪽 유방암은 35살 미만 환자에서 6.6%, 35살 이상 환자의 2.5%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유방암이 재발하기까지의 중위 기간은 6.1년이었습니다. 특히 35살 미만이면서 유방암 가족력에 있는 여성은 다른 쪽 유방에 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35살 이상의 7.79배나 됐습니다. 뇌로 가는 맥박의 세기가 강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동연구팀은 미국 병원협회 과학세션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초음파로 목 주변 혈관을 스캔하면 치매 전조 증상인 인지능력 감퇴를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02년부터 이후 15년 동안 중년층 자원자 3천여 명을 관찰했더니 뇌로 가는 맥박이 매우 강했던 4분의 1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능력 감퇴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강한 맥박이 뇌의 작은 혈관에 손상을 주면서 작은 뇌졸중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살이 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20살 이상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와 체질량 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평균 0.39가량 높았는데 이는 키 170cm를 기준으로 체중이 1.2kg 정도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특히 혼자 밥 먹는 20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1.2로 높아 키 170cm를 기준으로 3.1kg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혼자 밥을 먹으면 영양상 불균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 한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고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시하면 떠오르는 매서운 영하권 추위.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일 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서울 기준 1993년 이후 25차례의 수능일 중 일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은 단 6차례. 나머지 해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1도에서 6도나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 수능 한파가 있었지만 올해는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모두 맑은 날씨에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올해 수능일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침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여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 수험생들은 심한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가 안정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53개 제품을 제조 판매업체로부터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8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 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 자료가 없는 제품이 18개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 처분하기로 하고 이들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시정이나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9일부터 23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고춧가루와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2,500여 곳입니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는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했는지,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게 아닌지 등입니다. 또 이 기간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무와 배추, 갓, 고춧가루, 젓갈, 절임 배추 등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곰팡이 독소, 중금속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사람 몸에 이롭다는 미생물 중에 유산균이 있죠. 이 유산균을 먹여서 돼지를 키웠더니 구제력에도 강했고 고기 육질도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장인데 이곳 돼지들은 일반 돼지와는 다른 사료를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이 섞여 들어간 사료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물에도 유산균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이 20%나 줄었습니다. 구제역에 강하려면은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아야 됩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은 돼지는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일반 농가에 비해 20% 증가하였습니다. 더 관심을 끄는 건 이른바 이 유산균 돼지의 육질입니다.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서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불포화 지방산 등은 더 많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그 잡내? 냄새가 안 나고요. 원래 보통 돼지고기는 식으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식었는데도 약간 부드럽고 계속 씹어도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고 맛있어요. 다만 유산균을 먹인 친환경 명품 돼지라서 맨 처음 출고가는 일반 고기에 비해서 30%가량 비쌉니다. 현재 이 돼지고기를 활용한 매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축산농가와 대학이 함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은 전주에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소비자 반응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쯤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환을 의심하셔야 하는데요. 내버려 두면 걷기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